여러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차이나 늪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늪에 빠져서. 그 단적인 지표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은행 중국 지점 대출 연체율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3.01%입니다. 그야말로 대출 연체율이 3.01%라는 숫자는 여러분 공포를 몰고 오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하나은행 중국 지점 대출 연체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공장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그리고 중국에서 가게 점포로 대출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은행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다 늘었습니다. 연체율이.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2019년 대비 1.21%였었는데 1.29%로 늘었죠. 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대비 1.26%가 1.50%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8월 말 현재 우리은행도 0.65%에서 1.04%까지 늘었고요. 하나은행은 1%에서 3.01%까지 늘었으니까 하나은행의 충격이 지금 제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실제 부도율이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부도율이 2.03%입니다. 2.03%. 연체율이 3.01%인데 부도율은 이게 2.03%예요. 결국은요 거의 60%를 넘게 부도가 난다는 거죠. 연체 중에. 이게 2020년에 여러분 하나은행의 부도율은 0.13이었거든요. 2021년도 0.11이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2.03%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1700%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1700%가 폭증한 수치. 진짜 많이 나고 있죠. 이게 부도율이 말입니다. 3%가 넘어간다는 것은 실제 공장이 줄파산하고요, 상가가 줄보도가 난다는 얘기. 그만큼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혹은 상가라든가 이것을 담보로 한 대출들은요, 그야말로 유동성 위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뭐 돈이 안 되니까. 아예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은 그야말로 폐쇄입니다. 폐쇄. 봉쇄에 봉쇄. 완전히. 손님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게 특히 지금 하나은행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은행의 어떤 대출 연체율이나 또 부도율이 2.03이 된 것만 가지고 공장 상가가 줄보도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내 은행의 중국 점포 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2017년에는 1.48이었거든요. 2018년에는 0.87이고요. 이게 점점 높아집니다. 2019년에 0.62, 2020년에도 0.6이었습니다. 그러더니 2021년 말에 0.84거든요. 아마 2022년에는 이거보다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일자도 크게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실제 말입니다. 예, 지금 해외 점포에 대한 상황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예, 지금 8월 말 현재 주택이나 비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이 이게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가야 되지만 심각합니다. 뭐 11.52%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크죠. 11.52%.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캄보디아는 10.07%네. 10.07%. 예, 그런데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같은 경우는 11.52%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그렇다면 이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근 10년간 중국 기업의 파산 현황을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2012년에 2650개가 파산을 했다면 2020년 올해 예상은요. 이게 12,000개예요. 12,000개. 진짜 엄청나죠. 2019년부터 10,000개가 넘어섰거든요. 11,826개였던데 올해는 12,000개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국 기업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저는 여기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동남아나 혹은 이게 인도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이게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 0.4% 성장을 했는데 3분기에 3.9%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저 거대한 경제 덩어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5% 이상을 성장을 해야지 이게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3.9%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 전체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중국 전체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그 꼬꾸라지는 와중에 기업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상가나 호텔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도 지금 최악의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여러분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은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상황 나빠지고 있는 것 이것은요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분석은요 분석할 때마다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미중 갈등은 점점 커질 거고요. 여기에 중국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심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라진다는 이야기죠.